다중의식으로서의 무의식.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광도의 다양성에 대한 가설의 근거는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비슷한 상태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의 꿈이나 시각적 환상, 혹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어떤 상들이 확인되는 데 있다. 과거에 있었던 상징적 표상의 주요 원천 중에 하나가 연금술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연금술에서 무엇보다도 불꽃이라는 관념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 변환 물질에서 시각적 착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연금술서 아우로라 콘수겐 떠오르는 새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썩기 시작한 대지는 재빠르고 하얀 작은 불꽃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쿤나트는 이 불꽃을 수레바퀴의 살이면서 불꽃인 범심혼, 즉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한 우주본으로서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연금술사는 이미 이 광도가 정신적인 성질의 것임을 예감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쿤나트가 씨앗인 미래세계라고 칭한 빛의 씨앗이 혼돈 속에 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꽃은 인간의 이성이기도 하다. 세계는 주의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솔로몬의 지혜 1장 7절에 따라 신비물질, 물 같은 땅 또는 땅 같은 물의 세계혼의 불꽃에 의해 우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예술의 물, 또한 혼돈임, 우리들의 물 속에서 순수한 사물이 본질적 형식들인 세계혼의 불꽃이 발견된다. 이러한 관념 형식은 플라톤의 인형과 일치하며 영원한 천상의 장소에 보존되어 있는 플라톤의 상들이 심리학적 원형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플라톤의 이념에서 불꽃과 원형을 동일시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러한 연금술의 관점에서 우리는 원형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밝음 또는 의식 비슷한 것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광도가 신성도에 상응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켈수스 역시 그것을 예감한 것 같다. 그의 필리소피아 사각스라는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무엇인가 신성한 누멘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을수록 인간 속에 자연스러운 빛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다. 누멘과 루멘, 오직 이 둘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 둘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이 둘이 인간 속에 있다. 이것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없이 있을 수 있다. 쿤나트는 이런 사상을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세계혼의 불꽃, 자연의 빛, 세계혼의 불타는 성광, 위대한 세계의 구조를 꿰뚫으며 여러 성분의 결실들 속으로 어디에나 분산되거나 뿌려진다. 이 불꽃은 성령, 여호와의 입김에서 나온다. 그는 많은 불꽃 중에서 매우 크고 강한 하나의 완전한 불꽃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 불꽃은 선약, 비약 자체이다. 우리가 원형을 불꽃과 비교해도 좋다면 여기에서 쿤나트는 특별히 하나의 불꽃을 강조한다. 그 하나의 불꽃은 또한 신성을 암시하는 달과 해로 표시된다. 이그나티오스 폰 안티오키아가 에페스토스의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유사한 그림이 발견되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예수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영겁에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의 별이 모든 별보다 더 밝게 하늘에서 빛났고, 그 빛은 이로 형용할 수 없어서 이방인들은 그러한 현상에 흥분했다. 해와 달과 더불어 모든 별들이 그 별을 둘러쌌다. 그 하나의 불꽃 또는 단자는 심리학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측면인 자기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자기라는 개념을 여기 가지고 오고 있죠. 셀프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하죠. 지금까지 논의됐던 이고라는 개념하고 다른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여기서 주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 셀프스트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영어로는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보죠. 도른에게 불꽃은 명백하게 심리학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떻게 몇 개의 불꽃이 나날이 더 밝아져서 커다란 빛이 되고, 뒷날 그 연금술의 대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을
그의 정신의 눈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다중의식으로서의 무의식이라고 이게 타이틀이 서브 타이틀이 돼 있죠. 여러 개의 의식으로서의 무의식이다. 이 말이 이제 우선 역설이에요. 패러닥스인데 영어로 표현한 것을 보면 the unconscious as a multiple consciousness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multiple consciousness 의식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다양한 의식이 모여서 unconscious가 됐다. 그러니까 unconscious는 여러 개의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지금 패러닥스예요. 그 무의식의 속에 의식과 비슷한 것이 있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눴는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의식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의식이 있다 하는 개념이 이 속에 있죠. 근데 그 속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의식도 있는데 하나 굉장히 큰 의식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불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빛이다, 불빛이다, 별이다 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식을 지금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큰 도전인데 우선 이 패러닥스를 먼저 융이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패러닥스는 the unconscious 무의식이 무엇이냐? 여기는 여러 개의 의식이 있는 여러 개의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둘로 나누었는데 실제 나누어서 깊이 탐구를 하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의식이 여러 개의 의식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 어떤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이런 도전을 이해하시면서 지금부터 따라가 보죠. 이 빛은 자연의 빛이며 이것이 의식을 밝게 하고 불꽃들은 무의식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싹과 같은 광도다. 도르는 쿤나트처럼 파라켈소스의 영향을 받았다. 도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자연의 빛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인간의 빛으로서 삶을 어렴풋이 비춘다. 동시에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춘다. 그 빛은 비록 우리 자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주거할 가치를 인정받은 어떤 존재로부터 유래하지만 우리에게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존재가 그 빛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빛에 살고 있는 그의 빛 속에서의 빛의 씨를 심는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빛의 불꽃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진실은 우리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상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 어떤 무의식 속에 우리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고 그 속에 그런데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성에 있다. 그래서 어떤 무의식 속에서 신성을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융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이분도 크리스찬 컬처 속에서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범신론적인 얘기가 돼요. 그냥 가드를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문자 가드로 이해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소문자 가드로 봐야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분이 스피릿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의 애니미즘의 세계와는 정령 비슷하게 모든 곳에 여기서 이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자연의 빛은 어떤 돌 속에도 자연의 빛이 있고
식물 속에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자연의 빛이 있다고 이렇게 넓게 봐버리면 이건 범실론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자연의 네네. 빛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것을 여기서 대문자 가드라는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주 이게 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그쵸. 그래서 어쩌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곳에 연원한다가 이 속에 있죠.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그 존재가 빛을 심어놓았다. 53쪽에서부터 보죠. 도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자연의 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인간의 빛으로 삶을 어렴풋이 비춘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서 비추는 어렴풋한 빛이 있는데 동시에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의식 속에서도 빛이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비록 우리 자신 속에 있지만 우리의 안에 우리 자신 속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주거할 가치를 인정받은 어떤 존재로부터 유래하지만 우리에게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 보통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성령 혹은 불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빛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주거할 가치를 인정받던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미 신이 거주하고 있다죠. 그 신성으로부터 빛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죠. 어려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 존재가 그 빛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대.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그 빛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 안에 심어놓았다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안에 주거할 가치를 인정받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그분이 빛을 심어놓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분이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분이 심어놓은 빛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존재가 그 빛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 그래서 빛이 있지만 그 빛은 거기에 빛의 주체가 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서브젝트가. 그렇죠. 그러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빛에 살고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빛에 살고 있는 그의 빛 속에서 빛의 씨를 심는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빛의 불꽃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진실은 우리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상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 신의 상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그 앞에는 우리 속에 주거할 가치를 인정받은 어떤 존재다. 근데 이것을 또 이쪽에서 신의 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신, 근데 그로부터 나오는 신의 이미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빛은 여기서 진실이라는 얘기도 하고 빛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실은 결국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가 서양의 개념 중에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있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분의 이미지로 빚어졌다. 한다면 그 이미지 자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신상이 우리 안에 신상이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신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신의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이거 완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네.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으니 뭐 이게 같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우리가 하느님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느님의 형상이 우리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융을 공부하다 보면 셀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셀프와 어떤 게 여기서는 신성하고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한다면 셀프는 신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우리는 신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이분이 정신분석적으로 이걸 접근하려고 지금 개념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은 융이 어떤 글에서 보면 아까 범신론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영성가들로부터 특히 종교 지도자로부터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 가면 가장 영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분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우리가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죠. 노른도 쿤나트가 강조한 원형을 보이지 않는 태양 또는 하나님의 이마고로 알고 있었다. 이마고 상으로 알고 있었다. 파라켈소스는 자연의 빛은 우선적으로 아스트롬 또는 시도스 둘 다 별, 성자라는 뜻이며 시도스는 빛나는 것에서 유래함, 즉 인간에게 있는 성자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천체와 동의어인 천공은 자연의 빛이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의 초석은 천문학으로 이것은 모든 다른 예술의 어머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신의 지혜가 시작되고 그녀의 뒤를 따라 자연의 빛이 시작된다. 심지어 가장 탁월한 종교조차도 천문학에 의존하고 있다. 즉 천체는 인간을 커다란 지혜로 몰고 가려고 하며 인간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의 빛 속에 경이롭게 나타나고 신의 기적의 신비가 발견되며 또한 계산된다. 실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의 천체다. 그 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성자와 성인들과 함께 그러하다. 각자가 모두 천체이며 하늘의 별이다. 따라서 성경에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천체 속에 가장 자연스러운 빛이 있듯이 그리고 땅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처럼 그 또한 천체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다. 동물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혼인 자연의 빛을 갖고 있다. 인간은 완전한 자연의 빛을 갖추고 태어난다. 파라켈소스는 그것을 자연이 지니고 있는 최초의 가장 값진 보배라 불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값진 진주로서의 하나인 것, 혹은 감추어진 보물, 손에 넣기 어려운 귀한 것 등으로 말하는 것과 일치된다. 빛은 다음 대목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면의 사람이나 내면의 몸에 주어진다. 즉, 그래서 숭고함과 지혜로움 등을 갖춘 사람은 그의 외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와 이성은 그 몸과 함께 영원하므로 그리하여 그는 외면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면의 사람은 영원히 정화되고 진실되며
그래서 그는 죽게 될 몸에는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완전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빛이고 이것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내면의 몸에 그와 같은 것을 주었으며 인간은 내면의 몸에 의해 지배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 왜냐하면 자연의 빛이 바로 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빛은 믿음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충분히 주어서 그가 방황하지 않도록 예정해 놓았다. 내성적인 사람이나 내면의 몸이 어디에서 유리하는가를 서술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모든 내면의 몸은 오직 하나의 몸이며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단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 조직된 몸의 숫자대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모두 합쳐졌을 때 오직 하나의 빛, 오직 하나의 이성만이 있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죠. 여러분들 굉장히 헤비한 내용이라 소화할 필요성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면은 융이 더 던지고 있는 융이 지금 스스로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여기서 서양의 종교 문화, 특히 성서적인 개념과 또 한쪽에서는 연금술의 개념이 지금 섞여서 함께 진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서적인 얘기인데 또 다른 쪽에 가면 바로 연금술의 얘기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융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텐데 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을 마음의 접경, 여러분의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음의 영역에서 그 밖의 영역으로 좀 더 넓게 탐색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단순히 의식과 무의식으로 그냥 정말 쉽게 단순 무의식하게 그냥 이분법적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프로이드에서 말하는 그 어떤 무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 결이라고 하는 그렇죠. 다른 차원으로 이 무의식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많은 그 레퍼런스를 또 갖고 와서 또 거기에 맞춰서 마치 그 어떻게 하나하나 수학적인 공식을 하듯이 예. 하나하나 연결해서 하는 이런 거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깊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이 교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 좀 더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지만 알 것 같지만 잘 모를 것 같은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를 계속 갈증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그냥 흩어져 있어서 내가 나를 이게 응집력 있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줘요. 육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데 모아지는 것 같다가 또 이분이 다음에 또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데 이게 어쩌면 제가 요즘 강의하는 게 ICP 강의, 서울에 있는 ICP 강의의 주제가 하나가 우리의 unconscious fantasy라는 무의식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하고 신체화라는 주제가 있는데 소마타이제이션을 신체화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어떤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정신활동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맥두걸이라는 분이 심리적인 작업 우리는 심리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대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소화해야 될 부분을 이거 자체가 레이버라고 봐요. 그래 심리적인 작업들이 우리가 꿈을 만들어내는 것도 꿈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 사이킥 레이버라고 할까요? 사이킥 일레버레이션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하는 조직화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어떤 샥을 경험하면 그 샥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그 안에 일어났던 생각을 내가 정리하고 그래서 일어난 것을 내 마음속으로 정리하면 괜찮은데 근데 이걸 정리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방어하는 게 우리가 어떤 많은 정서가 범람하거나 어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페인풀한 어떤 상황에 노출되면은 우리가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비인격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아무 생각들 안 하는 쪽으로 방어가 일어나죠. 그러면 내 마음이 감당해야 될 어떤 정서나 어떤 생각들 이것을 마음이 놓아버렸을 때 이게 몸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게 정신이 기능 우리의 사이키가 워킹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사이키가 할 일을 몸이 감당하다 보니까 몸은 왜 아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메디컬한 상황이 아닌데 몸이 망가지는 사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융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드는 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식, 무의식이라는 게 아니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무의식 속에 의식이 층층이 있다. 이러면 이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분법으로 나눴던 의식하고 이 안에 있는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게 패러닥스죠? 역설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나 OX로 공부해 본 세대들에게는 정말 힘들게 다가오는 분이죠. 클리어하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O야. 그런데 O 속에 X가 많이 있어. X인데 X 속에 이게 O가 엄청나게 많다. X는 사실은 O를 전부 모아놓은 것이다. 이런 어떤 패러닥스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을 합리적으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라가서는 따라갈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히지 않고는 이거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숨 고르면서 천천히 갈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 남선생님도 잠깐 나누실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어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융이 그 무의식을 설명하는 데서도 굉장히 막 자연에서도 가져오고 막 동물에서도 가져오고 빛에서도 가져오고 하나님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비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비혼은 또 그 무의식으로 또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또 신성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대가들은 뭐가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설경 교수님께서 이제 이거 완전 성경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융이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실은 인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이제 이 지평을 연구하고 이 무의식을 탐험하고 한다고 해도 또 굉장히 또 작은 존재로도 이렇게 여겨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렇게도 또 바라봐지고, 그래서 그 비오는 또 그 깊은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신성을 발견했다면, 융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발견하고 외부에서 우주에서 또 그 나 밖에서 그 밖에서 또 그 신성을 또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는 안 되고, 정리는 안 되지만, 굉장한 이제 도전이고, 사고할 수 있는 이제 그 자극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하리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네. 그래, 모호한 상태로 우리가 간다.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 이게 융의 세계예요. 융 스스로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탐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동서양의 지혜를 모두 망라해서 자기한테 소화하려고 하는데 이분도 평생 소가리를 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져서 꽤 맞추는데 맞추다 보면 이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그럼 또 그쪽을 또 열심히 찾아가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져요. 우리 조이 씨도 좀 나누시겠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무중. 오리무중이죠. 네,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의 수업을 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이 원래가 이렇게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망원경을 가지고 지금 천체망원경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우주 처음에는 과거에는 천체도에 있는 별만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전자망원경이 생기면 생길수록 별의 숫자는 기하급 그 숫자로 늘어나죠. 그 세계는 처음 봤던 세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 계속 이렇게 세계는 확장돼 나간다 이런 개념인데 현미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의 광도가 넓어지면서 아니 이게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가 가장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는데 원자를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 또 광대한 세계가 또 열리죠. 그 속에 또 어떤 것이 마지막 단위라고 봤는데 조금 더 관측할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나면서 그 세계가 또 무한한 우주가 있다. 그 우주 속에 우주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도 이처럼 어떤 광대무변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봐 볼 수 있는 툴들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툴이 없었는데 정신분석은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이요. 왜 인류 문화사는 획기적이냐 하면은 우주를 탐색할 수 있는데 망원경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또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의 세계를 그리고 미리 원자의 세계를 지평을 넓혀가면서 인간의 이해의 폭을 과거의 중세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변모시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선사했다는 겁니다. 정신분석의 방법은 그 내용을 어떻게 보건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은 내 세계는 너무 무변광대하기 때문에 한국을 다녀온 사람이 기행문과 미국을 다녀온 사람이 기행문, 유럽을 다녀온 사람이 기행문이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이걸 기행할 수 있는 힘은 정신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탐색이 가능하다. 도구로서의 정신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여행이 가능하도록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100년, 120년 전에 만들어진 정신분석이라는 도구라는 이 정신분석의 이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서에 쓰여 있으면 성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찾아가는 이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항해가 가능한 도구가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거 자체에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는 별개예요. 내가 어느 곳 여행을 하는지에 따라 견문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내 마음의 여행이 가능하다 하는 도구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우리 융의 얘기를 지금 공부하는 것은 융이 탐험했던 마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건 융이 탐험했던 그 지형은 우리의 마음의 지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내가 이것을 다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 말는 이게 융의 마음이니까 내가 다 이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융이 느꼈던 것을 꼭 동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을 견뎌내는 힘을 이 클래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많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헬이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탐험이 어려움. 지금 그 융이 원형과 무의식과 이러한 방대한 내용들을 혹시 프로이드하고 미국 가는 그 학회 갈 때 배에서 싸우고 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있을 때 이게 다 그 해냈던 업적인가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체험은 프로이드와의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프로이드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길이. 그렇죠. 맞아요. 정신분석학계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프로이드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프로이드를 본인이 따라가야 될 어떤 아버지 상으로부터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떤 황태자 대접을 받다가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의지할 곳을 잃으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에 의존하지 할 수만은 없는 독립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무의식의 탐험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꿈 분석을 쓰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 것 똑같이 이분은 어쩌면 프로이드의 무의식보다 더 광대한 무의식을 더 탐구한 것을 보여요. 프로이드도 어떤 마음 무의식의 탐색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넓은 무의식의 세계를 만나고 귀환하신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거 자기의 견문록을 쓴 거라고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를 읽으면 중국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르코 폴로식의 이해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본 것을 썼지만 그것이 그 당시의 실상을 정밀하게 그 현재 사는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은 아니고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왜곡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여행자가 썼다면 또 다른 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융의 얘기를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 나름대로 소화한 것이니까. 그런데 융의 초기의 저작들로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론은 발전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